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대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껍데기는 가라. 제목에서 어땠습니까? 뭔가 강력한 거부의 그 몸짓, 그리고 명령형을 썼죠. 뭔가 의지가 강렬하다는 얘기를 제목에서 알 수가 있네요. 껍데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껍데기에 대립되는 알맹이는 과연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심 소재는요, 불의와 거짓이 판치고 외세가 지배한 현실입니다. 외국 세력이 이긴 거죠. 순수하고 올바른 삶이 보장되는 이 민주사회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저항적이고요. 현실 비판적이면서 의지가 강합니다. 말투도 강한 열정과 의지의 어조로 보여지고 있고요. 참여시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은 60년대 불의와 부정부패, 이 독재 체제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순수 열정으로 이러한 현실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이 강한 거부는 미래에 있어야 될 것, 즉 뭡니까? 정의, 자유, 민주에 대해서 강한 신념으로 지금 표출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4.19 혁명이라든가 동학혁명 있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시인은 민중의 이 끈질긴 생명력, 그 다음에 민주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것을 억압하는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이 없어지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분단 극복의 역사적 과제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반봉건과 반제국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와 알맹이를 지금 대비한 겁니다. 대비가 강력한 겁니다. 이 시에서는. 이 껍데기라는 건 뭡니까? 가짜나 거짓, 외세, 또 외세와 결탁한 반민족 세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알맹이는 뭡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고 건강한 민중에 기반한 민족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인이 추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아셨죠? 네, 기억하시고요. 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든가 중립의 초래청이라는 시어가 나오거든요. 식구가 외세 간섭 없이 진정한 통일의 그날을 염두에 두고 쓴 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껍데기는 가라가 지금 굉장히 6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껍데기에 해당하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뭐 하는 거다? 강력히 부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강력한 거부의 몸짓과 부정의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그 세부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세부치를 가라고 나오니까 직접적인 나온 단어는 이제 세부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4월 혁명의 알맹이라든가 동학년의 아우성이라든가 출애청 앞에선 아사달과 아사니의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또 향기로운 흙가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뭡니까? 세부치와 대립된 개념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특히 그 알맹이 4.19 혁명 또 아우성 동학 농민운동이죠. 향기로운 흙가슴 무력 또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런 그 흙가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부정과 불의에 맞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그려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들을 형상화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우성, 향기로운 흙가슴, 알맹이가요. 맞죠? 예. 또 시인이 고발하거나 부정하고 있다는 건요. 4.19 혁명 정신을 퇴색시키거나 남북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이 불순 세력들을 몰아내고 부정한 존재들에 맞서서 어떻다? 순수한 정신.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알맹이가 바로 이거죠. 순수한 정신.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나무라는 얘기니까 순수한 정신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 자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껍데기는 가라. 우리 첫 번째 그 행부터 벌써 제목하고 똑같죠?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리듬감을 형성하고요. 시상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주제를 훨씬 더 선명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4월도 알맹이만 남고 4월은 이제 4.19를 상징하는 거고요. 껍데기는 가라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화자는 4.19 혁명을 좌절시키거나 왜곡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 불순 세력들과의 대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화자의 입장인 거예요. 자,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이라는 얘기는요. 이 아우성이라는 단어가 동학년 당시 농민 반란이었잖아요. 이 내세웠던 뭡니까? 반봉건,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거예요. 또 반외세, 당시 그 외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시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또 한 번 반복이 됐죠.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것과 되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이라는 건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초래청은 이제 혼례를 치르는 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을 할지니, 맞절을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관섭 없이 자주 통일과 자주적인 화해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3년에는 역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죠, 한반도.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휴전선으로 갈라진 이 한반도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일이라는 이 민족적 과제를 독자에게 일깨워 주는 거고요. 껍데기와 알맹이 이 대립, 그죠? 대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립을 통해서 쇠붙이와 향기로운 흙가슴으로 대립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향기로운 흙가슴이 의미하는 바는요,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삶의 문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평화라든가 순결 등 따스한 이 휴머니즘,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의 꿈을 의미하는 거고, 또 부드러운 생명의 문화로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상징적 의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쇠붙이라는 건 뭡니까? 딱딱하고 차갑죠. 이 죽음의 의미, 죽음의 문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무기나 무력 같은 이 힘의 논리, 평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냉전, 당시의 냉전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 이런 냉전 세력이고,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 군비 경쟁, 이 비인간적인, 휴머니즘이 아니라 이 비인간적인 산업사회의 이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가슴과 쇠붙이가 대립이 되고 있다. 요거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시가 순수 서정시와 다른 점이 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 시가 사회 현실을 반영할 때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서정시는 많이 배웠습니다만 특히 참여시를 설명할 때 이런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시적 화자가 시선은 개인 내부에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사회, 외부 세계를 좀 향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정서보다는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이게 바로 외부 세계를 향하고 있고요. 이 시가 예술의 한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시를 시답게 하려는 고유의 미적 장치가 좀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 시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 등이 필요하면서 이 외부 세계를 담게 되면서 참여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현실 저항시를 공부했고요. 복습을 좀 하시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